네, 일본 얘기 나왔으니까 결국 진행 중인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제 예상대로 엄청난 비를 쏟아부어가지고 도로 끊기고 전기 안 들어오고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호 태풍이 또 발생을 해갖고 같은 경로로 또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어떤 대책이요? 3호 맞을 때까지 2호 피해 고치지 마. 어차피 또 맞을 어차피 또 쳐맞을 건데 한 대 더 맞을 때까지 고치지 마가 일본 정부의 대책인 거죠. 왜냐면 지금 일본의 낙후된 SOC를 갖고는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하수관하고 돼 있는 지형이라든지 현재 있는 도시구조가 시간당 100mm씩 비가 쏟아 부어버리면 막아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지난번이랑 쌍둥이처럼 닮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똑같은 코스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3호 태풍이. 근데 위력이 2호 태풍이랑 비슷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대책이 그거네요. 대책이 한 대 더 쳐맞을 때까지 그냥 참자야.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오염수를 풀기 위해서 터널을 완공을 하고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네, 해저터널에 바닷물 채우는 작업을 완료했는데요. 이제 해저터널에 남아있는 굴착용 중장비들만 철거하면 오염수 방류 터널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이달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다음 달부터는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얘네가 무리수를 두면서 이걸 강행하고 있을까요? 이게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의견 제시를 하는데 얘네들이 꼭 6, 7월 달에 여기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요거 방류하면서 그냥 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 내에 적체되어 있는 고준위 폐기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한꺼번에 다 흘린다고? 그거를 갖다가 처리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3, 4호기 제염을 끝냈다 그랬잖아요. 1, 2호기 냅둔 상태에서 10년 동안 냅뒀는데 3, 4호기는 그 정리와 제염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후쿠시마 그 사고 나기 이전에도 그와 관련한 핵실험, 그러니까 파이로 프로세싱 그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는 현재 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 폐기물들이 어딘가에 엄청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실험로를 많이 돌린 거예요. 후쿠시마 이전부터 미국이랑 같이.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흘려서 없애야 되는 거고 이걸 없애는 데 대한 미국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거지. 즉, 이 바닷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뭘 부어버린 후에는 야, 이런 게 없던 게 나왔는데 이상한 게 나왔는데 라고 얘기를 해도 원인과 출처를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무리한 절차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감시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 초창기 때 어마어마한 독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독한 것들을 갖다 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주변 해역의 해산물 안에서 충격적인 오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지난달에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1kg당 18,100베크렐 세슘이 검출됐는데요.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인데 이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나온 겁니다. 나는 이 우럭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피폭이 됐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얘가 어디서 우라늄 덩어리를 삼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심해 어종이에요. 깊은 물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밑까지 이미 다 오염이 된 그렇지. 그 상태란 밑에는 얘기네요. 지금 세슘을 비롯한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냥 쭉 가라앉아 있다. 앉아 있다는 거고, 그 밑에서 펄럭거리고 다니는 우럭이나 가재미나 가오리 같은 것들 다 잡아보면 이 정도 수준에 노출이 돼 있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얘들이 안 죽는다는 거야. 이걸 안고도 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먹으면 그대로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네들은 공식적으로 오염수는 지금까지 다 걷어왔고 알프스를 통해서 다 정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정도 세슘은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물길이 났든지 간에 지금 원자로에서 원자력 그 녹아버린 용융 노심 안에 있는 원자력 그 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삼중수소가 아닌 실제 방사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다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깊은 바닷속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쌓여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교도통신은 원전 근처 방파제에서 잡은 물고기였기 때문이다 라면서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항만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겠다. 일본답죠 정말. 아, 그러니까 여기 요 주변에 있는 고기만 오염이 됐으니까. 그렇죠. 아예 그물을 쳐갖고 얘들을 다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 나가게. 방사능 오염된 고기는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어. 야, 이게 가능할까요? 장난치나요? 난 진짜 얘네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뻔뻔스럽게 입 밖에 꺼내놓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국제사회 자체를 우습게 보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면 이런 짓거리를 할까? 너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야? 다 개돼지야? 우럭은 그렇게 잡았다고 쳐. 네. 물은 어떨 건데, 물은. 근데 지금 이게 우럭이 죄가 아니잖아. 바닷물이 죄잖아. 문제는 그물을 쳐서 그물을 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물을 설치하려면은 누군가가 그 방사능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희생자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현실 가능성이 1도 없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보면은 심리적 쥐팔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그 정부의 행태들이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볼까 이거에 지금 너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여튼 대책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는 물고기만 다 잡으면 네. 이게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본 주변에 있는 모든 해산물들을 지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부터 그 주변에 있는 12개 이제 그 어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수산물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서 이걸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유통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지금. 멍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대요, 현재. 이제 멍게 무서워서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색깔 빨갛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아담하게 생긴 튤립 뿌리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붉은 멍게는 이거 다 일본산이라고 보시고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멍게 자체의 경기를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횟집 하시는 분들 어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렇죠. 당장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저 안이 저렇게 찰랑찰랑하다 그러면 바닷물이잖아요. 결국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거거든. 네.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천일염하고 김이나 우리가 김부터 이제 김이나 먹겠네. 각종 양식 어패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만간 문 닫을 수밖에 그쵸.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한번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 소비자들 이거 못 먹습니다. 아니 검출이 안 되더라도 불안해서도 안 먹지. 사람들이 못 먹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이 그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아니 나는 이 정부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니들이 검사를 매일같이 하고 전수검사를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제 어민들이 막 이재명 대표한테 갑자기 부산적 어민들이 모여갖고 방류 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남 쪽에 있는 어민들이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검은 반도체 김은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이고 전 세계 물량의 90%를 사실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냥 큰 산업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쪽 그 한려수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만들어지는 해조류를 비롯한 각종 그 양식 어류 어패류들은 전 세계가 제일 부러워하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아휴.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체 대안으로서 또는 바이오 산업의 원료 제공 어떤 그 창구로서 이제 막 해조류에 대한 또는 이런 어패류 양식에 대한 그 산업성 생산성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부유 어패류뿐만 아니라 뭐 바지락, 굴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바다 해산물 캐서 쓰던 낙지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있는 수산물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GDP의 10% 이상이 날아갑니다. 이 오염수 방류 하나 때문에. 그럼 어민들 다 어떻게 할 건데? 전부 다 삼성에서 고용할 거야? 정부가 공무원 시켜줄 거야?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미온적인 정부의 대책을 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야 돼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중에 최악의 국정농단입니다. 야당한테 이거를 여당하고 정치 투쟁을 해갖고 싸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미사일 쏘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됩니다. 진짜 보수 정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방류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달 안에 주변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뭐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거예요. 보이겠죠? 어떻게 안 보이겠습니까? 이걸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중지시킨다고 중지를 시킬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버리고 싶은 중증 쓰레기는 그때는 이미 다 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지금 있는 후쿠시마 안에 보관된 1000톤이 넘는 그 통 안에 있는 저 물들은 말 그대로 133톤. 매일같이 발생하는. 매일 발생하고 저 물들은 말 그대로 막걸리에서 위에 맑은 물 뜬, 윗물인 거고,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건더기들을 저것들은 우선으로 빼서 버려버릴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심각하네요. 더 버리면 안 되겠네요 하고 닫아도 이미 끝난 거야. 그때 가면 일이 2, 3개월 안에 다 끝나요.